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자원개발 공기업도 과거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등 물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남북경협 재개 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그동안 석유, 가스, 광물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예비조사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는 85.03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8% 이후 최대치로 수입물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는 83.85포인트로 한 달 전 수준과 같았습니다.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폐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위성사진을 보면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되고 갱도 입구에서 갱도 밖 야적장으로 이어진 광차 이동용 일부 레일이 제거됐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셀트리온 제약, HLB,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등 5개 종목이 추가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MSCI가 지수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하며 바이오주가 포함된 이들 5개 종목을 다음 달부터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위아, SK네트워크스 등 3개의 종목은 구성 종목에서 빠지게 됐고 이 효력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장도 좀 아쉬운 장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잠시 빨간물 보여주고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이 지금 0.63%까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잘 가는 듯 하더니 상승폭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3대 증시 모두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전쟁이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장 역시 우리 시장까지는 훈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거래소 부처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전기, 전자업종, 화학, 금융업종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경협 일부 종목만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최저점 경신을 한 모습인데 5만 원 이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가운데 시총상위 대다수 종목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게임 엔터 업종들 역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셀트리온 제약, HLB, 펄어비스, 바이로메드는 역시나 견조한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좀 올라주기엔 충분한 자리다라고 보입니다. 또 5월 중순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수는 또 기대하고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함은 좀 커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외되기도 쉬운 장입니다. 남북경협주를 제외하면 사실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과의 괴리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시에 집중하면 되고 또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60선입니다. 2460선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0.6% 정도의 하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는 2475포인트 오히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 바로 됐고요.
정오경에는 2460선도 무너졌습니다. 현재도 2460선 위태위태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사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866억 원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1683억 원 팔고 외국인은 1443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은 1683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대다수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투신연기금은 오히려 소폭씩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동안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까지 전체적으로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만이 오늘 5%가 넘는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대까지 상승 흐름 키워가고 있고요. LG화학, KB금융도 빠집니다. 삼성물산 13만 원 부근에서 또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한국전력, 네이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삼성생명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가운데 삼성생명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860선에는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나마 코스피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강후약입니다. 866포인트 출발해서 860포인트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금 860포인트는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862포인트대까지 조금 전 시간대에 그래도 지수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면 이것도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274억 원. 하지만 기관이 216억 원 사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는 역시나 팔고 투신연기금 소폭씩 삽니다. 개인이 60억 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메디톡스 올라가고 나노스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5% 안팎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다시 10만 원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CJENM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MSCI 지수 편입입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종목 유효합니다. 지금 2%에서 5%대까지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전에 약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자, 보시면 제넥신도 올라가고요. 카카오멜론이 지금 9만 원 다시 회복합니다. 코오롱티슈진, 강보합권 움직이고요. 포스코캠텍 그리고 컴투스는 2%대 그리고 0.24%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오늘 또 급등합니다. 요즘에 원달러 환율 널뛰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0원부터 1,068원대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1,074원, 75원대까지 오늘 단숨에 6원 이상이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원화 약세 하루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주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슈 사실 큰 이슈들은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이슈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주체들의 매도세 속에서 약세 및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건설, 시멘트 업종을 필두로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좀 음전환하는 등 장중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는 점과 더불어서 자금 유입 역시 이러한 남북 경협 관련주 내로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줬던 또 다른 이슈죠. 일단 15일 정기 발표되는 MSCI 편입 관련 이슈 여전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MSCI에서는 코리아 지수 편입 종목 역시 좀 발표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삼성 엔지니어링, HLB,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등 일단 편입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제 지수 편입은 이번 달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일단 외국인 자금 유입 영향과 더불어서 주가 영향에 시장의 주목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러한 지수 편입 소식에 오늘 장 후반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가 견조히 유지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업종 아무래도 이제 편입 종목들 영향 등과 더불어서 일단 장 후반까지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흐름이 단기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반등의 시작으로 이어질지를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글로벌 지수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목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좀 편입된 이슈 역시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 234개의 종목을 최종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들 종목은 6월 1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가총액의 약 2.5%씩 총 5%가 MSCI 지수에 부분 편입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MSCI는 이번 편입으로써 패시브 펀드로만 약 170억 달러가량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종 편입 시에는 약 35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급 확대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심 회복과 편입 종목들의 주가 반등에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일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로 총량이 좀 한정적이다라면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총 자금 내에서 한국 비중은 어찌되었건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는 코스피 대형주들의 수급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분간 이어질 여지를 염두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쪽보다는 외국인 자금 유입 및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군들 위주의 좀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물 들어오는 쪽에서 움직이시자라는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시장 좀 이원화되는 전략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되는 쪽과 부담이 덜 되는 쪽을 좀 이원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담되는 쪽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단기로 좀 주가 상승이 있다 보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쪽이어서 부담스러운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과거와 다르게 대북 관련 이슈가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국은 시장 자금 유입이 계속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측면에서라도 계속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부담 없는 업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은 여전히 전기차 관련 업종, MLCC 그리고 조선 업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종의 수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MLCC 역시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상승 구간이라는 점의 포인트, 그리고 조선업종 역시 최근까지 이미 조정받은 주가에서 신규 수주와 선가 인상이 동반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 기대되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LNF, 대우조선해양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첨언하자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조정 시 일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좀 진입하시는 전략이 그래도 좀 마음 편히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미국 쪽 얘기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 거의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호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잘 달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1분기 전체 기업 실적, 업종들이 특히나 좀 아웃퍼폼이 잘 나온 쪽,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주요 500대 기업들의 실적을 거의 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4%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5.6%로 201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요. 여기에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된 데 따른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이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업종별로 보면은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정보기술의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34.6%로 나왔는데요. 4월 1일 날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23.4%였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무려 11.2% 정도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광고 수입이 늘어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부분에 수입이 늘어난 인텔이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순이익 증가세가 나왔고요. 자본재해와 에너지 업종도 시장 예상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민간 항공기라든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잉과 캐터필러가 시장 예상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인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서 시장 예상보다 30% 가까이 웃돌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를 계속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미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이 추세 계속 이어가려면 사실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주가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2분기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좀 조정을 줘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 실적 안에서도 보면은 원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연료비 상승, 그리고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서 수송비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는 3월 23일부터 시행됐던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가 있었고요. 또 6월경에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입 비용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압박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짧은 주가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터필러의 예를 들면요. 2018년 EPS 전망치를 실적 발표 때 8달러에서 9달러 사이를 10에서 11달러 사이로 올렸는데요. 결산 실적 발표 날에는 회사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경영진들이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짧게 2분기 중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주요 500기업의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 증가율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나 이게 증가폭이 나올지 이 부분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은 연간 순이익 증가율은 4월 1일 기준으로 19.8%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21.5%까지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수요 확대, 감소의 효과가 순이익 증가율을 좀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개인 소비는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가 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세제 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세금 환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4월 달 이후부터 소비 증가분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외 2,690억 달러의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같은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정도를 자사주 취득에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향후 5년간 또 3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의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외 자회사의 환류 자금이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기업 실적 순이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중동, 한반도의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에는 과거 최고치 지수를 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미중 무역 회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무역 협상에서 설전만 오가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는데 이번에 2차 또 협상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1차 좀 복기를 해보면 1차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거죠? 네, 지난 1차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외시장 개방이라든지 수입 촉진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를 비롯해서 8가지 요구 리스트를 내놓으면서 타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8가지 요구 리스트를 보면은 2020년까지 무역 흑자를 2018년 대비 2천억 달러 정도로 삭감시켜라.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즉각 중단하는 요구를 했고요. 또한 미국 중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철폐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장 개선 그리고 앞으로 관세나 수입 관세 제한 조치들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농업 제품의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2020년 7월까지는 미국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시키라고 요구를 했고요. 중국도 이에 맞대응 카드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대개방은 중국에 공평하게 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맞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장비라든지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와 같은 요구들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FTA 체결 국가보다 더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전히 평행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야기 때문에 간밤에는 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도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렇다면 2차 미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번에 좀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무역 규제라든지 투자 제재를 피하려면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대폭적인 시장 개방안을 수용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찌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꿈 2025년까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접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대미 무역 흑자 삭감 액수가 기존에 요구했던 1,000억 달러가 아니라 2020년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더 줄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경제 분야의 시진핑의 대리인으로 통하는 류오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중신통신의 제재 완화 그리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철폐를 막기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동차의 수입 관세 큰 폭 인하와 같은 대미 유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개월 안에 완전한 타결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무역 마찰을 당장 줄이기 위해서 중국 외환당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그 바스켓 지수 상승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위엔화는 강세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대중 수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그 이익이 좀 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에이징시 6월부터 정식 편입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조금 전에 백인범 대리와도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개방되잖아요. 초기 외국인들이 얼마나 또 이 주식을 많이 사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는 장기 경기 확장 속에서 대부분의 주가가 좀 올라 있고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중국과 사우디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리스크온 투자 성향이 좀 강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의 중국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이 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의 투자 비중은 첫 해는 0.7% 정도로 낮지만 10년 뒤에는 앞으로 14%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A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지난 한 10여 년간 평균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방 초기에는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70억 달러 정도가 중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향후 몇 년 안에는 35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투자 철학 그리고 가치 철학이 접목이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정책 시장 중심의 주식 운용이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중국 에이징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지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연기금뿐만 아니라 대학 펀드, 상장 투자 신탁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는 234개 종목을 다 사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블루칩에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지수 편입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금융주의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은데요. 초상은행이라든지 거신증권, 중국 평안보험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안에서도 현금 유보금이 상당히 많은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든지 양호 같은 주류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스마트 가전산업을 이끄는 커리전기, 사망광전, 메이디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로 평가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는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틸리티 종목인 장강전력이라든지 환흥국제를 비롯해서 상하이 공항이라든지 상하이 항만과 같은 이런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MSCI에 중국 에이징시가 포함이 된다, 편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좀 부진했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진을 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이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한 11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증시의 시가총액이 8조 달러이기 때문에 1% 전후에 170억 달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종목별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6월 1일 날 편입 시에는 시가총액이 2.5% 그리고 8월에는 2단계
편입 시에는 시총이 5%대이기 때문에 한국 지수내 신흥 지수내 한국 비중이 0.1% 축소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탈 규모도 20억 달러 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하는 게 맞겠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종업원만 8만 명이 넘는 통신회사인 중신통신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과 같이 앞으로 하이테크와 관련된 미국의 보조금 중단, 정부 지원 중단과 같은 악재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압력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로 대규모 자금들이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